전주시 공무원들이 교통신호 제어기를 교체하면서 업체와 짜고 중고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한방직이 최고 노른자 땅으로 알려진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공장을 팔기로 해 매각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 공장이 팔릴 경우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특혜 논란과 분양가 폭등 같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군산항 수심과 새만금 메리토 확보를 위해 시작된 준설 작업이 석 달 전부터 중단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 제어기는 신호등을 운영하는 장치입니다. 전주시 공무원들이 이 제어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짜고 중고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교통신호 제어기는 4년 전 전주시가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고품이었습니다. 다른 교차로의 제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최근 전주도심의 교통신호 제어기와 관련 부품 80여 개를 조사한 결과 50여 개가 중고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주시 교통정보센터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짜고 중고품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재고로 남아있던 제어기와 부품을 업체에 넘겨준 뒤 새 것처럼 납품받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고 신호 제어기와 부품 일부가 설치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설치 회사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지난 6월 말 전주시가 먼저 자체 감사를 시작했지만 경찰은 업체와 전주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영장을 가져왔어요, 영장을. 세척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영장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다 준 거예요. 전주시는 의혹이 불거진 일부 공무원에 대해 인사발령을 냈지만 업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교체된 교통 관련 시설에 대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대한방직이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전주 공장을 팔기로 했습니다. 주변이 시가지로 개발돼 그동안 개발설이 끊이질 않았던 곳이어서 매각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5년 가동을 시작한 대한방직 전주공장. 전주시가 지난 2008년 끝낸 서부 신시가지 개발 대상에서 빠진 채 도심 속 외딴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공장 털을 두고 매각과 개발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방직 측은 이 같은 개발설을 줄곧 부인해왔는데 어제 저녁 전격적으로 매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써낸 곳에 공장을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21만 6천 제곱미터의 공장 매각가는 수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따져도 땅값만 1,491억 원에 이릅니다. 대한방직은 매각이 성사되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주 공장의 직원은 220명가량입니다. 공시지가 공시한다 뭐 이제 그런 것만 얘기를 들었고 나머지는 다른 게 없어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방직이 매각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매각 계획 발표만으로 일단 주가 상승의 혜택을 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한방직 주가는 지난주 후반에 하루에 20-30%씩 떨어졌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20-30%씩 다시 올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대한방직 부지 용도는 일반 공업 지역이지만 도시 기본계획상 이미 주거용지로 반영됐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고 전주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과 도심의 열섬 현상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아파트 조성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대한방직은 지난 3월 서울의 한 업체에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부지를 팔 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이나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유력한데 이 경우
현재 일반 공업지역인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뒤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부지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전주시에게 개발 이익을 환원해야 특혜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할 때 간보율 자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특혜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주 서부 신시가지 간보율이 60%였던 점을 감안하면 건설업체가 부지의 60% 안팎을 전주시에게 기부 체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부지의 60%는 전주 시민을 위한 공원과 도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40%의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파트 부지가 40%로 줄어들면 건설업체는 수익을 내기 위해 고층 아파트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도청 앞에 42층짜리 아파트에 이어 추가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바람길을 막아 도심의 열섬 현상을 부추길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건설업체는 하천으로부터 바람길을 막지 않도록 저밀도 개발 그리고 바람길을 막지 않는 건물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 폭등도 예상됩니다. 대한방직 부지는 택지개발 외 지역이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한방직 부지가 송천동 에코시티와 효자동 효천지구의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면 전주 시내 전체 아파트 값이 들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전주 시내 2017년도까지 분양 아파트가 약 4만 세대가 됩니다. 입주 시점에 가서는 그 분양이 됐던 아파트들이 공실이 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전주 시민들이 그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알려진 대한방직 부지가 아파트로 개발되면 특혜 논란과 분양가 폭등 같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린 만큼 전주시가 용도 변경 승인 이전에 다양한 공청회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와 자매 지역을 맺은 미국 워싱턴주의 주지사와 일행이 오는 30일 전북을 방문해 전주 한옥마을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돌아봅니다. 전라북도는 제2윈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통산업과 탄소산업의 성공적인 융합에 대해 설명받고 워싱턴주 농무국 매니저와 식품회사 회장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찾아 투자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워싱턴주 농업국장이 전북을 방문해 식품산업의 현황을 살핀 데 이어 이번에 식품회사 회장이 추가로 방문해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투자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군사랑 수심과 새만금 매립토 확보를 위해 농어촌 공사가 맡아온 준설 작업이 지난 5월부터 중단돼 군사랑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심이 얕아 선박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군사랑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농어촌 공사가 수심 확보를 위해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준설토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농어촌 공사는 2018년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준설 작업을 지난 5월에 전면 중단했습니다. 준설 비용 2,900억 원은 농어촌 공사가 매립한 새만금 산업단지를 분양해 부담합니다. 정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상황에서 준설 비용이 농어촌 공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변경하고 내년에 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내년부터 들어간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경비 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경비 여건만 좋으면 누구나 다 와서 할 거 아닙니까? 준설 중단으로 적절한 수심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형 선박들이 군사랑을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심이 낮게 되면 대형 선박 입출항하는데 상당히 지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떤 선사들도 좀 상당히 기피하는 영향이 있고 물동량도 상당히 지금 떨어진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 중단이 군사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서만금 신항만의 선박 저반 규모를 2만 톤급에서 10만 톤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선박 규모가 10만 톤 이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서만금 신항만이 2만 톤급 선박에 맞춰 소규모로 건설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지급해주는 매출채권 보험 가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한 전북기업은 지난 2012년 59개에서 지난해 210개, 올 상반기에는 80개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생명과학고 배드민턴팀이 전국 학교대항 선수권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전북체육회 일반 씨름부가 올해 첫 출전한 대회에서 선전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날렵하게 떠올라 강력한 스매싱을 내리꽂습니다. 전주 생명과학고 배드민턴팀이 전국 학교대항 선수권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주니어 대표인 조건아 등 2학년 선수를 주축으로 2연패를 이루어 내년 대회 우승까지 예약했습니다. 이번 대회 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체력 같은 거 많이 보강해서 다음 시즌에도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체육회 씨름팀이 올해 처음으로 출전한 전국 시도대항대회 남자 일반부에서 금, 은, 동메달을 하나씩 따내며 선전했습니다. 전북체육회가 임시 운영하고 있는 남자 씨름팀 선수들은 내년 초 창단하는 정읍시청팀에 몸담을 예정입니다. 기술적인 면도 보강을 좀 하고 체력도 좀 보강을 하고 그리고 남은 시합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싶고요. 그리고 한 3, 4년 안에는 꼭 청양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전북현대 골키퍼 권순태와 김기희, 이재성이 다음 달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경기에 소집됐습니다. 특히 슈틸리케 감독 부임 뒤 처음으로 대표팀 명단에 오른 권순태가 선발로 출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35회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가 임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공기 권총 등 11개 종목에 14개 팀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결핵 예방 백신의 무료 접종이 일시 중단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수입되는 피내용 결핵 예방 백신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면서 전국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무료 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016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합니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합니다. 달빛 아래에서 상사화를 볼 수 있는 걷기 행사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안군 위도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위도 파장금항에서 시작해 4km와 10km, 15km를 각각 걷는 3개 코스로 나눠 펼쳐집니다. 출발지인 파장금항과 도착지인 위도 해수욕장에서는 음악밴드 공연과 캠프파이어 등이 열립니다. 연료전지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프로파워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신기술 인증업체로 선정됐습니다. 프로파워는 일체형 분리판을 적용한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제작 기술이 기계 소재 분야 신기술로 선정돼 정부의 기술금융, 인력 지원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전북 모 농협조합장 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조합원 3,200여 명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3월에는 조합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돈을 받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등록증을 빌린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B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A씨에게 빌린 법무사 등록증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A씨는 관리비 명목 등으로 이들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